자, 이번 시간부터는 섹션 C가 되겠습니다. 섹션 C.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특히 뭐냐면 인터내셔널 마켓에 대한 거. C2는 뭐냐면 인터내셔널 소스에 대한 거. 세 번째는 develop and maintain documentation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문항, 6문항, 4문항 내용이 작죠.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태스크 1권 C1. 자, 뭐냐? 국제시장의 파악과 평가에 대한 거. Identify and assess international markets, source goods and services. 그래서 보통 GNS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키 이슈는 뭐냐? 문화적인 인식에 대한 거. 이슈인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슈. 인프라스트럭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코스트 베니피트 앤드 오퍼튜니티 애널리시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내셔널 소싱의 장점은 뭐냐? 더 좋은 품질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좀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다.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로 구하겠다. 이거는 도메스틱한 데서는 안 되거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전 세계를 할 때 지리적인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운송비,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 라고 환율을 또 고려해야 되고, 자, 로우 프라이스로 그래서 구입을 하는 거죠. 또 굉장히 넓은 범위로 그 서비스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넓은 범위에서 획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경쟁에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좋은 소싱, 인터내셔널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런데 이 컬처에 대한 거. 자, 컬처를 먼저 보시면 컬처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the sum of the understanding 지배하는 인간의 어떤 인터랙션, 사회에 있어서의 행동을 지배하는 뭐 그러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합의해 이해하는 집합이다. 이해하는 것이 집합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무난한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그런 합의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합의의 집합이다. understanding 합의로. two broad difference. 뭐가 차이냐면 컬처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broad한 difference는 뭐냐면 이 가치와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것이 다른 두 가지가 구분되는 가치와 행동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처신하는 방식이 행동이다. 생각하는 것은 가치관이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뭐냐? behavior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장벽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국제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두 가지 큰 장벽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인터내셔널 프로큐먼트 프로시저. 이게 뭐냐면 국제적인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럴 적에 국제적인 그 조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 부족,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장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은 뭐냐, 이미 확립된 일상적인 절차, 그냥 국내에서 전하면 되고 간단한 절차가 또 오랜 기간 동안 협력해온 그 공급업체와의 어떤 거래가 중지되면서 그래서 전 세계를 소싱하다 보니까 뭐 기존의 국내 업체하고의 거래가 막 끝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새롭게 오는 그 변화에 따른 저항, 급작스러운 변경의 저항,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또 그래서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글로벌 비즈니스 이슈는 뭐냐? 그래서 글로벌 전략, 조직의 글로벌 전략, 글로벌 이렇게 매크로한 거냐, 마이크로한 거냐, 미크로한 거냐, 이거 것이냐, 미시냐.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역동성,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그 다음에 컨트리 스페시픽 어카운팅, 스탠다드 앤드 뭐 프로틱스,
이거 어카운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커퍼레이티브 가본 이슈, 그 다음에 리걸 임플리컨츠, 그다음에 지적 뭐 재산권에 대한 거든지,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government stability and instability, 안정적이냐, 뭐 비안정적인 그런 관리,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이슈, 첫 번째, 조직의 어떤 전략, 글로벌한 전략. 전략의 가장 그 중요한 결정 요인은 뭐냐면, 조직에 있어서의 글로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뭐냐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고객과 시장과 공급업체에 접근하는 것이다. 시장이 국내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고려할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적에 고려시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느냐? 그 요소에는 마켓에 대한 팩터, 시장에 대한 요소가 있다. 어떤 시장인지 시장,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거, 경쟁사항, 이 네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화를 할 적에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시장, 비용, 그 다음에 뭐죠? 환경 및 경쟁 요소다. 그러면 이때 글로벌라이제이션 때의 그 공급 관리 전문가의 역할은 뭐냐? 적절한 전략의 결정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어떻게 돼? 글로벌에 대한 어떤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스캐닝해야 된다.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돼? 글로벌하게. 근데 행동은 어떻게 돼? 로컬하게 해야 되는 거. 지역에 맞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글로벌 상황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행동은 어떻게 로컬하게, 생각은 글로벌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보통 뭐 생각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하고 뭐 다 되는데 실제로 직장을 구하고 그런 건 로컬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다음에 글로벌 이게 메이크로냐 마이크로냐. 그래서 메이크로는 이제 거시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총합적인 그 수준이다. 종합적 수준인데, 자, 그래서 산업의 섹터, 몇 가지 섹터. 거기에 뭐냐면 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거, 고용에 대한 거, 투자에 대한 거,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큰 거, 거시적인 거, 종합적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이건 개인적인 수준에서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하는 것이다. 그 뭐냐면 그 가계의 어떤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그 기업, 가계, 그다음에 이제 싱글 이코노믹 컴포넌츠에 대한 거, 그 가격이나 그다음에 뭐 버텀업 리뷰 오브 이코노믹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미시적 관점이다. 그래서 경제 활동의 개별 분야, 즉 기업 경제, 가계 경제, 가격 등의 단일적인 경제적인 요소,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서의 어떤 경제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코노미가 어떻게 돼? 바텀업 비유로 미시적인. 자, 이거 미시적으로 했는데 그냥 바텀업 밑바닥부터.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소싱을 통한 장점은 뭐냐면 도메스틱 서플라이어의 파워를 약화하고, 그래서 그 글로벌하게 갖고 오니까 국내만 꼭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파워 약화시키고 어떤 거래에 대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하고 동일한 서플라이어나 어떤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한 지역이죠.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한적인 국내 경쟁만이 존재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해외 구매가 국내 공급업체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 전문가에게 분류했던 그런 국내 공급업체의 어떤 관행을 개선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경쟁사하고 동일한 그런 그 공급업체나 또는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구매를 할 수 있다. 자, 오거나이제이션 스트럭처 앤드 다이나믹스. 자, 조직 구조하고 조직과 역할. 매트릭스 조직을 주로 많이 쓴다. 글로벌 조직은 대체로 그 국제 사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수료한다. 그래서 보통 지역에 대한 그 전문가,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컨트리, 그다음에 지오그래피 에어리어에 있어서 지역 전문가, 지적 분야에 대한 지역 전문가와 그다음에 기업 본사의 지원팀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자 뭐냐면 로컬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건 뭐냐면 with the expanded experience and 그다음에 리소스, 이 경험과 자원을 지원해 준다. 뭐냐면 전 조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 지역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조직 구조 역학에서는 매트리스 조직을 통해서 특히 지역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본사의 지원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기업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경험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역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글로벌 마케팅. 그래서 이제 국제 글로벌 마케팅이죠. 마케팅의 정의는, 이거 ISM이 되는 정의는 뭐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그 마케팅의 정의는 satisfy 하는 거죠. 뭐에 대한 거? 조직과. 그 다음에 타겟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절차와 교환을 통해서, 그래서 구스 앤드 서비스에 대한 유통과 가격과 그 다음에 계획과 프로모트, 홍보, 이런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돼? 통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적에는 피지컬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요소, 그것이 로케이션에 대한 거죠. 본사가 어디 있고 지사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조직 간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 거리,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컬처, 문화적인 차이, 전통, 관습, 언어, 뭐 이런 것들, 이코노믹, 경제적인 요소, 거기 어떤 그 GNP가 얼마인지, 그쪽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Country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and Practices. 자, I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렇게 되죠. 그래서 International IASB. 자, 이때 여기는 뭐야? Responsibility for 뭐가 있냐면 Developing하고 Promoting하는 게 있다. 뭐냐? 사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뭐야? 그 국제적인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밑에도 보면 알지만 뭐 클리어한 절차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싹 비슷한 절차가 월드와이드하게, 왜냐면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독특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가 같이 쓰는 통합된 어떤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 기본적인 게 뭐냐면 텍스를 위해서나 아니면 뭐 이해 관계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되면 이것이 어카운팅에 대한 스탠다드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서벤 옥슬리 법에는 이 드리븐 노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 리거러스 파이낸싱, 세세한 그런 파이낸싱한 레포트를 갖다가 에스타블리시 한다. 거기다가 뭐 제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스터블리싱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격한 그런 그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어서 앞으로는 그러나 이런 절차가 썩사 비슷한 절차가 월드와이드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거. 다음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력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 그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인력 관리 HRM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잡에 아주 그 베스트한 그런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업무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갖다가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직무의 최적임자를 채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노동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워크포스 검토 시의 고려사항은 레이버의 스킬이다.
그 노동자의 어떤 기능, 그래서 채용 대상직별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력이 무엇인지, 이전 지식이 전수 가능한 그런 지식인지, 교육 수준이 어떤 교육 수준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노동 간섭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법적 노동 연령은 몇 살인지, 그러면 어린이는 고용 못하게 되는데 몇 살부터 고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 기준은 무엇인지, 뭐 보안 점검이라든지 신원 조사를 해야 되는지, 환경 규제 준수사항, 이런 노동 간섭에 대한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것들이 까다롭죠. 후진국일수록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루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인권에 대한 거, 그래서 고용보호, 휴먼 라이츠, 인권에 대한 거, 고용보호 대상자가 누군지, 그러면 거기 여성 장애인은 보통 많이 하고 있고, 아동이냐 종교냐 인종적인 차원에서 고용보호 대상자 누군지,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컬처럴 디퍼런스, 뭐 문화적인 차이점, 뭐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차이점. 그래서 며칠 근무하는 것인지, 공휴일은 언제인지, 뭐 휴가나 연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쪽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뭐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문화적인 차이, 유사성, 이런 것들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G로 가면 corporate governance issue, 그 기업 지배에 있어서의 구조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 지배적인 거,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는 시장에 의해서 뭐 매출을 높였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패밀리 베이스 된 거는 홍콩이나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프랑스도 들어가고 타이완, 주로 화교권에서 많이 쓰고 프랑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뱅크 베이스는 뭐냐면 은행에서 통제하는 거라. 은행 대출에 대해서 누가 하면 이제 정부가 이거 관여하는 거. 이런 데는 한국과 독일이 주가 되죠. 그래서 뭐 정부의 로비가 많이 필요한 데고, government affiliated, 이건 뭐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기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직접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기업의 주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legal, 법적인 의미, legal implication. 자, WTO라고 하는 데서는 WTO는 뭐냐? International Acceptable Economic Practice.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뭐랄까 경제 간섭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데가 바로 뭐냐면 WTO다. 자, 여기에는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그 국가의 법과 그래서 for dispute settlement, 그래서 뭐냐면 어떤 국가의 법과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 클리어하게 명시 되게 철저하게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계약은 어떤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법과 지리적인 장소를 적용할지를 명시해야 된다. 디스퓨트 세틀먼트, 어떤 분쟁 해결을 위해서 뭐라냐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이고, 어떤 지리적인 어느 나라에 또 어느 지역의 장소를 적용할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어디서 할 것인지, 계약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뭐 서울에서 재판한다, 아니면 뉴욕에서 한다, 파리에서 한다, 이런 것들,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프로텍션, 지적재산권. 선진국은 구매자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죠. 설계나 기타 비밀 제공 시에 잠재적인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는 특히 어떻게 돼? 설계나 기타 비밀 제공 시에 잠재적인
공급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되고, 지적재산권이나 경쟁력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 증가나 수익 창출을 잘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자, 설계나 기타 기업 비밀의 제공 시에 잔재 공급체에 대한 철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는 조직은 그런 그 지적재산권이나 경쟁력 상실의 위험을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의 이점과 비교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적재산권이나 경쟁력 상실의 위험을 갖다가 몰려야 돼. 수요 증가, 수익 창출과 비교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프로텍션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매니지먼트, 브랜드 관리. 한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부터 제공된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이름과 용어, 상징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다. 자, 그래서 특히 의조품에 대한 경계를 해야죠. 브랜드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막 아주 고품질의, 되게 브랜드는 고품질이죠. 고퀄리티의 하이 프라이스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싼 가격에 대충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아까 쓰다 보니까 다 고장나고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 로우 퀄리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브랜드의 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해 놨다. 외국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갈 적에는 브랜드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 개를 외우는 게 낫지 10개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자,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용도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먼저 나온 거 마찬가지로 순이익의 어떤 지적인 기여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냐면 어떻게 조직의 브랜드 구축에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contribute to build our brand. 어디 공헌할 것이냐, 뭘로 이 브랜드를 갖다가 구축해서, 브랜드가 바로 이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브랜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K번 그 정부의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거. 이 불안정한 정부는 뭐냐면 법과 규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관리 전문가는 잠재 주재국의 역사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미래 개발을 추측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뭐냐면 프라이스 컨트롤이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통제의 잠재성이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자, 인프라스트럭처. 사회적 기반에 대한 거, 사회적 기반. 자, 네 가지의 메이저 에어리어가 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제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 재무적인 거, 시장적인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그 분야다. 자, 그래서 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칸츄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적 생산 기반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테크놀로지다. 테크놀로지. 기술이다. 자, 그래서 요새는 신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선진국, 후진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르죠. 이게 뭐 화면을 같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다 같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가는 사회적 생산 기반을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짧은 기간 내에 개발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 이제는 리얼타임으로 비즈니스 가능하다. 왜? 어드밴스드 ERP, 그 다음에 뭐 이비즈니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웹과 텔레컨퍼런싱에 대한 거, 이메일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씀으로써 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규칙적인 면에서 리얼타임이 가능해졌다는 거.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비용 효과적인 어떤 운송 수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운송 서비스의 주기와 가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로컬 가버먼트의 지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협력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뭐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거, 공공시설에 대한 거, 공공시설 안정성 및 공급 중지 영향 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공공시설의 안정성 및 공급 중지가 어떻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자,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반 투자와 그 다음에 개선 계획과 같은 이전의 사건들이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공공시설에는 뭐 전력이라든지 뭐 수자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것들은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조명, 물 이런 거 다 특히 이제 물과 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중지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 그 다음에 공급 중지가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없을는지 이런 것들 잘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것이 이제 이거는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판에 비해서 좀 바뀌어가지고 위험 평가. 국제거래에 대한 조직의 위험 허용도를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위험에 대한 프로파일 작성한다. 입수가 난 모든 정보를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위험 점수로 통합을 해서 위험 프로파일 뭐가 위험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그 공급원이 소지하는 서플라이어 소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어떤 위험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고려 대상 지역도 그런 거 위해서 추가를 시키고 위험 관리 공급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위험을 확인하고 그래서 잠재된 위험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의 결과 심각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평가해 가지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것도 이게 저기 뭐냐, 심각하다 아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자주 발생한다 아니다 거의 없다. 이 두 가지를 곱해 가지고 한계치 이하를 결정한다. 그래서 위험 수용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한계치 이상이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경감 및 비상계획을 세운다. 위험 경감 조치 개발 및 한계치 이상 위험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위험 평가에 대해서의 내용들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유엔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 미국, 아시아, 뭐 중남 무역협회 같은 데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특히 특별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그 리스크는 뭐가 있냐? 지오피크한 거, 전쟁, 테러리즘, 정부 부패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거, 외국의 조직 관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퍼블릭 리레이션스, 공급업체들의 법과 윤리 준수에 대한 거.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애플사의 생산에서는 폭스콘의 열악한 작업 조건, 뭐 이런 거 이제 공정거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공정무역,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컨트랙트 임퍼서빌리티, 법 적용과 갈등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불이행의 경우 사실에 대한 쌍방의 착오가 있었는지, 사기나 구금과 과도한 영향, 또 문서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컨트랙트 인포스먼트에 대해서는 임퍼서빌리티, 사실 이게 뭐냐면, 자, 계약 집행이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거 어떤 거냐면 사실에 대한 쌍방의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어떻게 돼? 사기, 구금, 뭐 과도한 영향, 그다음에 또 문서가 없다. 이럴 적에는 좀 불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약 집행의 가능성은 국제적으로 공급업체들과 사업을 할 때 더 도전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디에서 갈등의 어떤 요소가 있는지, 갈등 해소는 또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국가 및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유엔과 무역협회, 각 나라의 세계은행, 아시아 기업 유통보고서라든지
스탠다드 푸어스라든지 물리 전문 회사, 정부 정보 보고서, 정부 상업 보고서, 현지 통일사 이런 데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비용 편익에 대한 거, 코스트 베네피트 앤드 오퍼튜니티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베스트 로케이션을 결정한다. 뭐냐? 소싱을 위한 베스트 결정하기 위해서 자, S&P는 뭘 해야 되냐면 뭘 고려해야 되느냐? 요소들의 넘버를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토탈 이익과 그다음에 expected cost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자, 소싱의 가장 그런 뭐냐면 적합한 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공과를 전문가는 다양한 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최상의 또는 최소의 수익을 제공하는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냐? 총 예상 이익하고 그다음에 총 예상 비용을 검토 웨이팅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가장 이익을 얻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코스트로 가장 어떻게든 어드밴스드한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베스트 캐퍼빌리티를 그다음에 로우 코스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S&P는 뭐 해야 되냐면 스캐닝 해야 된다. 글로벌 랜드스케이프 한다. 뭐냐? 베스트 서플라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늘 랜드스케이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최저 비용, 최고 기술 및 역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고 기술, 최저 비용, 캐퍼빌리티, 최상의 역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관리 전문가는 그 글로벌 환경과 환경의 조사를 통해서 최상의 공급업체를 모색을 해야 된다. 글로벌 조사를 통해서 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 조직의 경쟁력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늘 스캐닝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슈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봤고 거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문제, 매크로 또는 미크로 뭐 이런 문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뭘 봤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이건 이제 그 간접 자본에 대한 것들, 사회적 기반에 대한 거,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공급될 때 또 중단될 때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기술이 요새는 리얼타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운송이나 물류 같은 거는 그 지역의 어떤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자주 발생하는지 아닌지 이거 갖고 이제 위험수준을 평가해서 또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그 베니피트 앤드 오퍼튜니티 어널리시스에서 비용 편입 분석과 기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국제 시장에서의 거래 시의 문화적인 인식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주로 다뤘습니다. 자, 그 국제적인 그 소싱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